언니 집에서 기다려. 아빠가 일 마무리하고 곧 올게라고 말하며 우리 5남매를 언니 집 문 앞에 내려놓고 사라진 그는 결국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2주 후 경찰이 찾아와 그의 배신을 폭로했다. 그는 우리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해외로 도망쳤고 집안 재산을 모두 탕진한 채 빚만 남겼다. 그날의 기억은 내 뇌리에 불타는 듯 선명하다. 서울의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던 그 오후, 아버지는 택시를 세우고 우리를 내려놓았다. 나, 20살 된 장여지은, 그리고 4명의 동생들 16살 민준, 12살 수민, 8살 현우, 그리고 막내 5살 지우. 우리는 각자 가방 하나씩 들고 언니 집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의 말은 간단했다. 아빠가 회사 일 때문에 며칠 바빠. 언니가 돌봐줄 테니 착하게 있어. 하지만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스쳤고 나는 그걸 느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아버지의 비밀을 조금씩 눈치채고 있었으니까. 언니 집에 들어서자마자 불편함이 시작됐다. 언니, 30살 된 혜진 언니는 결혼한 지 3년 된 주부였다. 남편과 함께 사는 작은 아파트는 우리 5이 들어서기엔 너무 좁았다. 아빠가 언제 오신대? 언니가 물었고 나는 곧 올 거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싹트고 있었다. 아버지는 최근 회사에서 잘린 상태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 그는 술에 빠져 살았고 집안 살림은 내가 도맡아왔다. 동생들을 먹이고 재우는 건 내 몫이었고 아버지는 그냥 돈을 벌어오는 기계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기계가 고장 난 거다. 첫째 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우가 울면서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었고 나는 곧 올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다. 내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아버지,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고 가셨어요? 어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혼자서 독백처럼 반복되는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다. 언니는 친절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며칠 만이야, 그는 물었고 언니가 아빠가 올 때까지 라고 답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이 상황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걸 직감했다. 다음 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다. 동생들은 불안해했다. 민주는 아빠 회사에서 무슨 일 생겼나 봐 라고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최근 이상한 여자와 자주 통화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돈을 함부로 쓰는 게 이상했다. 그 여자가 누구지? 아버지를 유혹한 건가? 내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찼다. 언니 집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동생들을 돌보는데 집중했다. 수미는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현우는 장난감을 챙겨주고 지우는 안아주며 재웠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쳤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버렸다면? 어떻게 살아? 이 생각이 나를 밤새 괴롭혔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버지의 소식은 없었다. 언니는 걱정하며 경찰에 신고할까? 라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차 없었다. 집세가 밀렸다는 통보가 왔고 은행에서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전화가 왔다. 나는 알바를 하며 돈을 벌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아버지,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해. 내 독백은 점점 격렬해졌다. 동생들은 점점 지쳐갔다. 민주는 학교를 빼먹기 시작했고 수미는 울면서 집에 가고 싶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을 달래며 속으로 울었다. 이 모든 게 아버지의 탓이었다. 2주째 되는 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언니 집을 찾아왔다. 당신 아버지 해외로 출국했어요. 사기 혐의로 수배됐고 재산을 모두 처분한 상태예요. 그 말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아버지는 회사 돈을 횡령하고
빚을 갚지 않고 도망쳤다. 게다가 다른 여자와 함께? 배신자.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버릴 수 있어? 내 마음은 분노와 절망으로 물들었다. 동생들은 울었고 언니는 나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맹세했다. 이 배신을 잊지 않고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고.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됐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태국으로 도망쳤고 그의 여자는 회사 동료였다. 그들은 이미 1년째 불륜 관계였다.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점점 변했다. 술과 도박, 그리고 그 여자.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매일 이 질문을 되뇌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우리는 언니 집에 얹혀 살아야 했다. 언니의 남편, 형부는 점점 불만을 드러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우리도 살기 바빠오. 그의 말에 언니는 가족인데 좀 참아라고 했지만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나는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인 채 알바를 늘렸다. 카페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버지, 당신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당신의 배신이 우리를 파괴했어. 연애 독백은 끝없이 이어졌다. 민주는 반항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싸움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 아빠가 왜 그랬어? 우리 잘못인가? 그는 물었고 나는 단히 아빠의 잘못이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나 자책했다. 수미는 내성적으로 변했다. 친구들을 피하고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현우와 지우는 아직 어리지만 불안감을 느꼈다. 지우는 매일 자빠올까? 라고 물었고 나는 거짓말로 달랬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야? 아버지의 죄로 고통받아야 해? 언니는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나에게 지은아, 내가 장녀니까 버텨야 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도 피곤했다. 임신 중이었기 때문이다. 언니, 미안해. 우리가 부담이야. 내가 물었고 그녀는 자니 가족이니까 라고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긴 피로는 보였다. 나는 결심했다. 독립해야 한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빚이 쌓였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대출이 우리에게 넘어왔고 채권자들이 찾아왔다. 돈 갚아. 그들의 위협에 나는 떨었다. 아버지, 당신이 남긴 이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나? 한 달 후, 나는 우연히 아버지의 옛 동료를 만났다. 카페에서 일하던 중 그가 들어왔다. 지은아, 미안해. 내 아버지, 그 여자 때문에 미쳤어. 회사 돈 5억을 빼돌렸어. 그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5억. 그 돈으로 우리는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배신의 규모가 이토록 컸어? 가족을 팔아넘긴 데가 내 마음은 증오로 불탔다. 동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밤마다 울었다. 언니 집에서 몰래. 형부와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어느 저녁 그는 술에 취해 소리쳤다. 이 집에서 나가. 내 가족 때문에 우리 삶이 엉망이야. 언니가 말렸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다. 형부님, 미안해요. 곧 나갈게요. 하지만 어디로? 우리는 갈 곳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동생들을 데리고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했다. 추운 바람 속에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아버지의 배신으로 인한 독백이 나를 지탱했다. 다음 날 언니가 찾아와 울며 사과했다. 다시 와, 형부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상처받았다. 그 와중에 민준이 사고를 쳤다. 친구들과 어울리다 도둑질을 시도하다 잡혔다.
경찰서에서 그를 데려오며 나는 절망했다. 민준아, 왜 그래?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그는 울면서 아빠가 우리 버렸으니까. 나도 포기할래. 라고 소리쳤다.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아버지, 당신의 배신이 동생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용서할 수 없어. 나는 그를 안고 울었다. 이 모든 게 시작이었다. 독립을 결심한 후 나는 작은 원룸을 구했다. 언니의 도움으로 보증금을 마련하고 우리는 그곳으로 이사했다. 좁은 공간, 하지만 우리만의 집이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나는 동생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월세, 식비, 학비. 알바 2개를 뛰어도 빠듯했다. 아버지, 당신이 남긴 빚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해? 매일 이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민준의 반항은 계속됐다. 그는 학교를 그만두려 했고 나는 그를 설득했다. 공부해. 내 미래를 위해. 하지만 그는 아빠처럼 될까봐 무서워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니네. 수미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그녀의 일기장을 몰래 보니 아빠가 미워. 하지만 그리워라고 적혀 있었다. 현우는 장난감을 버리고 돈 벌어서 언니 도울게라고 말했다. 지우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나는 낮에는 카페,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피곤함이 쌓였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게 내 사명. 독백이 나를 버티게 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소식이 들려왔다. 태국에서 체포됐다는 뉴스. 사기죄로 송환될 거라고.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나. 하지만 기쁨보다는 분노가 컸다. 언니가 법정에서 증언할래? 라고 물었고 나는 그래야 해라고 답했다. 법정 날짜가 다가왔다. 나는 동생들을 언니에게 맡기고 혼자 갔다. 아버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 했다. 그는 늙고 초췌해 보였다. 지은아, 그는 속삭였지만 나는 무시했다. 재판에서 그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횡령, 불륜, 가족 유기.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어? 배신의 화신인의 증언 시간. 나는 말했다. 아버지의 배신으로 우리 가족은 파괴됐어요. 동생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저는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법정은 조용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재판 후 그는 나에게 다가왔다. 미안하다. 그 여자가. 하지만 나는 인터러프팅했다.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어머니의 유품까지 팔았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후회하나? 아니, 너무 늦었어. 나는 돌아섰다. 그날 집에 돌아와 동생들에게 말했다. 아빠가 잡혔어. 이제 끝났어. 그들은 울었고 나는 그들을 안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 후 우리의 삶은 조금씩 안정됐다. 나는 대학에 복학을 준비했다. 민주는 학교에 돌아갔고 수미는 미술을 시작했다. 현우와 지우는 웃음이 늘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밤마다 왜 그랬을까 생각했다. 언니가 임신한 아이를 낳았고 우리는 이모가 됐다. 그 아이를 보며 우리 가족은 이어질 거야 다짐했다. 그러나 새로운 위기가 왔다. 채권자들이 다시 찾아왔다. 아버지의 빚, 자녀가 갚아야 해. 법적으로 그랬다. 2억 원 우익의 끝이 아니었어? 배신의 유산. 나는 절망했다. 알바를 더 늘렸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준이 내가 일할게 라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동생들까지 희생시킬 수 없어. 독백이 나를 괴롭혔다. 빚의 압박은 날마다 커졌다.
채권자들은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걸어왔다. 돈 안 갚으면 소송할 거야. 나는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잘못, 왜 우리가 감당해? 언니가 도와주려 했지만 그녀도 새 가족이 있었다. 나는 혼자 싸워야 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다. 상속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의 재산이 없어 빚만 상속됐다. 그 와중에 민준이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거리에서 싸움을 하고 병원에 실려갔다. 왜 그래? 내가 물었고 그는 빚쟁이들이 나를 협박했어 라고 말했다. 충격이었다. 배신의 파장이 여기까지. 나는 분노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는 이사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수민이 병이 났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병원에서 가족 상담이 필요해 라고 했다. 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이 아이들이 왜 고통받아? 아버지, 당신 탓이야. 현우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아빠가 도둑이래 친구들이 말했다. 지우는 자빠 미워라고 중얼거렸다. 우리의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를 면회하러 갔다. 교도소에서. 왜 그랬어요? 내가 물었고 그는 미안해. 어머니 죽고 나서 무너졌어. 그의 고백에 나는 동정심이 들었지만 억눌렀다. 그게 핑계예요. 우리를 버린 건 용서 못해. 그는 울었다. 정말 후회하나? 하지만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 면회를 끝내고 나는 결심했다. 빚을 갚기 위해 더 큰 일을 찾아야 한다. 카페 주인이 제안했다. 내가 관리자 돼. 월급 더 줄게. 나는 받아들였다. 동시에 온라인으로 공부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이 경험으로 다른 가족을 도울 수 있을까? 독백이 희망을 줬다. 동생들도 변화했다. 민주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수미는 미술 치료를 받았다. 현우와 지우는 언니 집에서 자주 놀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가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내 아버지를 유혹한 건 나야? 돈은 내가 썼어의 충격이었다. 이 여자가 모든 원인, 나는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그녀는 40대 중반, 피곤해 보였다. 태국에서 잡혔어. 나도 후회해. 그녀의 말에 나는 왜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소리쳤다. 그녀는 사랑이었어. 하지만 잘못됐어 라고 말했다. 사랑. 그게 배신의 이유.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그 만남 후 나는 더 강해졌다. 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다. 언니의 도움으로 대출을 재구조화했다. 우리는 이겨낼 거야. 동생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민준이 말했다.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아버지의 재판이 끝났다. 징역 5년. 나는 법정에서 마지막 증언을 했다. 아버지의 배신으로 우리는 고통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강해졌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용서해줘라고 속삭였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는 시간이 해결할 거야. 우리 가족은 점점 안정됐다. 나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빚은 반쯤 갚았고 원룸을 더 큰 집으로 옮겼다. 민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준비했다. 수미는 미술대회에서 상을 탔다. 현우는 축구 클럽에 들어갔고 지우는 유치원에서 친구를 사귀었다. 아버지의 배신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독백이 긍정으로 변했다. 언니의 아이가 태어났다. 우리는 조카를 보며 웃었다.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거야, 연희가 말했다. 형부도 변했다. 미안했어. 내 가족 덕에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어. 그의 사과에 나는 용서했다. 대신에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나? 그러나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 교도소에서. 지은아, 내가 자랑스러워. 미안해. 그의 글에 눈물이 났다. 후회하는 거 맞아? 하지만 너무 늦었어.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동생들과 상의했다. 아빠 용서할까? 민준이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우리는 동의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연애를 시작했다. 직장에서 만난 남자,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강한 여자야 라고 말했다. 이 사람이 내 상처를 치유해 줄까?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가족이 우선이었다. 고조되는 갈등, 채권자들이 다시 위협했다. 돈 안 갚으면 집 압류해. 나는 변호사와 싸웠다. 법정에서 승소했다. 이제 자유야. 그 승리는 우리를 해방시켰다. 동생들은 환호했다. 아버지의 출소가 다가왔다. 그는 돌아오고 싶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안 돼 라고 답했다. 용서는 준비됐을 때 우리의 삶은 안정됐고 미래가 밝아졌다. 출소한 아버지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늙고 약해 보였다. 지은아, 용서해 줄 수 있니? 그의 물음에 나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노력할게요 라고 말했다. 동생들도 왔다. 민준이 아빠, 왜 그랬어요? 물었고 아버지는 울며 사과했다. 실수였어. 어머니 없이 무너졌어. 우리는 대화했다. 오랜 시간. 배신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지만 가족은 이어진다. 우리는 천천히 화해했다. 아버지는 작은 집을 구하고 우리를 도왔다. 빚을 갚는데 네게 속죄야. 그는 말했다.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은 재결합했다. 아니, 새로운 형태로. 아버지는 반성하며 살았고 우리는 그를 받아들였다. 용서가 진정한 자유야. 민주는 대학에 갔고 수미는 화가가 됐다. 현우와 지우는 행복하게 자랐다.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비슷한 가족을 도왔다. 배신당한 상처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조언했다. 내 경험으로. 결국 아버지의 배신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웃으며 살았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채.